그럼 지금 제조 반도체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외로 손실 중인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 수익 중인데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온디바이스 AI가 맞았네. 이건 더 들고 가야지. 여기서 팔면 바보야. AI 시대 핵심주인데 이 정도에서 끝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익 중이라는 건 내 판단이 맞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식에서 진짜 어려운 건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지키는 겁니다. 수익을 지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까지는 들고 갈 건지, 어디가 깨지면 일부 줄일 건지, 실적 발표 전후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급등 이후 거래량이 터질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토리를 봅니다.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다. LPDDR 수요가 늘어난다. AI 스마트폰이 커진다. 저전력 메모리가 중요해진다. 실적도 좋아졌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죠? 제주 반도체는 모바일과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를 다루는 기업이에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AI가 스마트폰, 노트북, 웨어러블, 자동차, 가전으로 확산될수록 저전력 메모리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도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대감, 기관도 알고 외국인도 알고 단타 세력도 알고 있습니다. 유튜버도 알고 있어요. 리포트 쓰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가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호재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호재가 너무 유명해졌을 때입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같은 미래를 보고 모두 같은 기대감을 말할 때 그때부터 주가는 생각보다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평범한 호재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이 붙어 있다면 이제 시장은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 매출 증가, 실제 영업이익 증가, 실제 고객사 확대, 실제 공급 물량 증가, 실제 마진 개선,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좋아질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는 종목 분석만 하면 안 됩니다. 기대감의 강도와 주가에 이미 반영된 정도를 같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게시판을 보면 이런 말 많습니다. 온디바이스 AI 핵심주다. 제주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AI 스마트폰 시대 오면 크게 간다. 실적이 따라오니까 걱정 없다. 이런 말들이 많아질수록 개인 투자자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개인의 확신이 강해질 때 가장 세게 흔듭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처음에는 안 팝니다. 조정이 와도 안 팔아요. 반등이 나오면 더 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실이 커지면 그때서야 공포에 던집니다. 제주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온디바이스 AI가 좋냐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내 평단에서 이 기대감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내 비중으로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느냐? 실적이 기대보다 조금만 낮아져도 버틸 수 있느냐? 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도 내가 비싸게 사면 위험합니다. 좋은 테마도 내 비중이 크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좋은 실적도 이미 주가가 선 반영했다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는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보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들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단순 테마주였다면 시장의 관심은 훨씬 빨리 식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이 제주 반도체를 보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온디바이스 AI라는 흐름이 단순한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AI는 대부분 클라우드 중심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기 안으로. 스마트폰 안에서 AI가 돌아가고 노트북 안에서 AI가 돌아가고 자동차 안에서도 AI가 돌아가고 가전제품 안에서 AI가 돌아가고 웨어러블 기기 안에서 AI가 돌아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기 안에서 AI가 돌아가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전력 소모가 낮아야 합니다. 처리 속도도 빨라야 돼요. 공간을 적게 차지해야 됩니다.
발열을 줄여야 되죠. 그리고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전력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죠. 제조 반도체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거대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범용 메모리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영역, 특히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와 모바일 응용기기 쪽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온 팹립스 기업입니다. 시장은 바로 이 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디바이스 AI가 확산되면, 엣지 디바이스가 늘어나면, AI 스마트폰과 AI 가전이 늘어나면 그럼 제조 반도체 제품 수요도 커지는 거 아니야?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이 확인되면 이 기대감은 더 강해집니다. 실제로 제조 반도체는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나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죠. 이제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적도 따라오는 거다.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이 실제 숫자로 연결되는 거다. 반도체 회복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거다. 자, 그래서 시장은 제조 반도체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과 앞으로도 계속 주가가 오른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주식은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기대를 먹고 움직입니다. 이미 좋아진 실적은 주가에 다 반영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실적이 아니겠죠. 기대보다 더 좋은 실적입니다. 매출이 더 커져야 되고 영업이익률이 유지되어야 되고 제품 믹스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자, AI 기기 확산이 실제 주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회사인데 주가는 빠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기업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기대를 못 따라가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종목도 아니고 무조건 가는 종목도 아닙니다. 가장 기대가 큰 종목 중 하나면서 동시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제조 반도체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외로 손실 중인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 수익 중인데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온디바이스 AI가 맞았네. 이건 더 들고 가야지. 여기서 팔면 바보야. AI 시대 핵심주인데 이 정도에서 끝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익 중이라는 건 내 판단이 맞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식에서 진짜 어려운 건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지키는 겁니다. 수익을 지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까지는 들고 갈 건지, 어디가 깨지면 일부 줄일 건지, 실적 발표 전후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급등 이후 거래량이 터질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사람은 뉴스 제목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온디바이스 AI 수혜, 저전력 메모리 핵심, LPDDR 공급 부족, AI 스마트폰 확대 이 단어만 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은요 키워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키워드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손실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고점에서 사면 버티기 어렵겠죠. 특히 제조반도체처럼 개인 투자자 관심이 강한 종목은 뉴스가 나왔을 땐 이미 단기 재료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로 위험한 사람은요. 반도체니까 괜찮다. 반도체라는 말만 믿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반도체는 결국 간다. AI 시대니까 반도체는 무조건 좋다. 제조 반도체도 결국 수혜 받을 거다.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반도체도 종류가 다릅니다. HBM이 있고 D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팹립스가 있고 저전력 메모리가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주가가 움직이는 논리는 완전히 달라요. 제조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특정 응용처와 특정 제품군에서 성장성을 증명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반도체니까 괜찮다 이런 접근은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사람, 비중 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조반도체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계좌의 대부분을 몰빵하는 분들 많아요. AI 수혜주면 크게 먹어야지. 이런 종목은 집중해야지.
맞습니다. 집중 투자가 큰 수익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중 투자는 내가 틀렸을 때도 크게 맞는 방식입니다. 특히 기대감이 큰 종목은 조정도 큽니다. 오늘 5%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내일 7%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종목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실적주도 흔들립니다. AI 수혜주도 흔들리겠죠? 그 흔들림을 버틸 수 없는 비중이면 결국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에서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좋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좋게 볼 것인가, 간다가 아니라 어디가 깨지면 위험하게 볼 것인가, 더 산다가 아니라 내 비중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주 반도체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주 반도체는 시장이 쉽게 버리기 어려운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는 단기 테마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AI가 데이터 센터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가전, 산업용 기기, 웨어러블 기기로 확산된다면 저전력 메모리 수요는 계속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이 흐름 안에서 계속 흐름이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시장은 늘 다음 주도주를 찾습니다. 과거에는 2차 전지를 찾았고 반도체 소부장을 찾았고 전력 기기를 찾았고 바이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가 실제 기기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후보군 안에서 제주 반도체가 들어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대응 전략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좋은 이야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 LPDDR 수요가 실제 주문으로 연결되는지, 고객사 확대가 숫자로 확인되는지, 반도체 업황 회복이 이어지는지,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이 과열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닌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평단과 내 비중을 봐야 돼요. 제주반도체를 5% 들고 있는 사람과 50% 들고 있는 사람의 전략은 달라야 돼요. 수익률 70%인 사람과 고점 근처에서 들어간 사람의 전략은 다릅니다. 단기 매매하는 사람과 1년 이상 보는 사람의 전략도 다르겠죠. 종목은 하나지만 대응은 사람마다 달라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좋은 종목을 들고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알면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도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반도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수익 중인데 지금 일부라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는지 고점 근처에서 들어왔는데 손절해야 되는지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을 믿고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 혼자 판단합니다. 뉴스 보고 판단하고 게시판 보고 판단하고 유튜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빠질 땐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그러다가 수익은 줄어들고 손실은 커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은 그냥 AI 수혜주다 아니다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제주반도체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공격적인 수익 종목인지 리스크가 커진 과열 종목인지 비중을 줄여야 될 자리인지 조정 시 다시 봐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손절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되는 종목인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 보유 중이신 분들 중에 수익 중이신 분, 고점 매수하신 분, 비중이 과다하신 분, 관망 중이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습니다. 010-5885-4863 제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안심하시고 보내시고요. 이쪽으로 문자에 제주반도체라고 적어서 중요한 거 평단가와 보유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발송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버텨도 되는 자리인지 수익을 일부 지켜야 되는 자리인지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온디바이스 AI 시장 준비된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는 시장일 수 있어요. 제주 반도체는 분명 시장이 주목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한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좋은 종목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종목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번에는 불안하게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개인 휴대번호 010-5885-4863번으로 문자에 제주반도체 평단가와 보유 비중까지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는 그 관점과 명확한 기준점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서둘러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